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언론 개혁에 대해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 개혁. 언론 개혁이요? 언론 개혁 입법. 난 언론 개혁 입법에서 저한테 해당되는 게 있잖아요. 네. 유튜브도 이 새끼들이 규제를 한다고. 네. 이런 유튜브를 왜 규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인의 SNS하고 유튜브를 다 규제한다고 하는 건데 이제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원래 이제 되게 그 징벌적 손해배상 그런 게 뭐 어떤 웬만한 규모가 있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근데 개인한테 이제 유튜버들한테도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예전에 교통방송 나가서도 이런 걸로 토론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 유튜브라는 거는 미국의 사기업일 뿐이고, 아무리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해도 미국의 사기업일 뿐이고, 그리고 유튜브 내에서는 유튜브 가이드라인만 지키면 되는 거지, 그걸 외부에서 그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또 많은 논란이 더 생길 것이다. 그리고 유튜브 내에서 가짜뉴스 잡으려면 뭐 우리 인류가 아직 달에 안 갔다라고 하는 사람부터 잡아야죠. 그렇지, 그런 사람들 음모론들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튜브 볼 때 뭐 그냥 레가시 미디어를 보는 것처럼 보지 않고 그냥 그런 의견이 있구나 하는 옐로우적인 것처럼 것도 하죠. 있고 그런 거죠. 다양한 것들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진짜 사실 그리고 진짜 얘네들이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가짜 뉴스를 처벌한다 그러는 건데 얘네들은 가짜 뉴스의 1인자인 김어준과 유시민은 관심이 없어. 거길 처벌하려는 게 아니야. 사실 알릴레오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이 증거 보존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했고 김어준은 아직도 세월호 고의 처벌 얘기를 하고 고의 침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정부가 정권이 관심이 없어. 정권이 관심이 있는 그런 거는 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정경심 판결에 결정적인 단서가 이제 그 정경심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나온 거야. 그 총장 직인 파일이 표창장 위조에 사용됐거든요. 그게 뼈아픈 증거인데 그게 이제 SBS가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은 정경심이 빼돌린 업무용 컴퓨터에서 발견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실제는 조교실에 있는 컴퓨터. 그 조교실 컴퓨터는 뭐냐면 그 정경심 집구석에서 이제 조민하고 그런 애들이 쓰던 컴퓨터를 갖다 놓은 거야, 거기다가. 근데 다 쓰고 이제 폐기 처분하기 싫어서 그냥 갖다 놓은 건데 거기서 파일 나온 거예요. 어쨌든 그 정경심 업무용 컴퓨터나 집에서 쓰던 거나 뭐 그렇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유죄 판결 나왔잖아, 그게. 그렇죠. 업무용 컴퓨터에 마비노기 깔려 있었다. 마비노기?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SBS가 이제 계속 뭐 법정 제재를 나중에 받아요, 이거 갖고. 그러니까 이거 갖고 계속 오보라고 물건 늘어지고 깨문이들이 그거 갖고 난리 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가짜 뉴스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문재인이 예를 들면 뭐 집값은 올해 안에 잡힌다. 이런 거는 가짜 뉴스가 절대 아니야. 그냥 오직 그거. 오직 그냥 정권에 조금 해로운 거. 부동산 값이 서울이 10억이 넘었다. 이게 가짜 뉴스가 돼. 노영민이 뭐 우리 그 8.15 집회 뭐 우리 국민한테 살인자라고 했다. 이런 것도 가짜 뉴스야. 사실 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예전에 개혁의 개념은 뭔가 적폐를 진짜 없앤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좀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건데 이 정부에서는 개혁은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너네 때린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내가 종종 얘기하지만 북한에서 농사 제일 잘 짓는 사람 누구? 수령님이 다 가르쳐. 과학자도 가르치고, 농사꾼 가서도 농사도 제일 잘 짓고, 근데 그게 그런 거거든? 이 새끼들 어딜 가서 지네가 제일 똑똑해, 병신들.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이 법을 제일 잘 알고. 그러니까 원래 개혁이라는 게,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미래를 좀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미래. 좋은 미래. 근데 얘네들은 현재를 봐. 지금 눈앞에 아저씨 있잖아, 아저씨. 나는 지금을 산다. 그게 딱 얘네들이야. 얘네들의 개혁이 딱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더 이제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그 우종찬 기자가 구속된 거 아세요? 월간조선. 월간조선 우종찬 기자가 왜 구속이 됐냐? 유튜브를 하다가 구속됐어요. 유튜브에서 이제 그 뭐 조국 민정수석이 뭐 이제 뭐 박근혜 재판할 때 이제 재판에 개입을 했다. 뭐 이제 이런 허위 사실을 얘기해서 이제 구속이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 언론에 대한 처벌, 명예훼손 이런 게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마 기사 가지고 이렇게 구속시키는 나라가 이 독재 정권 말고 웬만한 잘 사는 나라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종창이 구속이 되고 이 강용석이 유튜브에서 사진 한번 잘못 이렇게 했다고 이만희 식빵 먹다가 갑자기 잡혀가잖아요. 그랬다고 바로 체포를 하는 이런 정도고 지금도 있잖아요. 뭐 댓글 하나 가지고 명예훼손 걸면 다 걸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지금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너무 많고 지금도 많이 처벌이 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못 참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서 뭐 뉴스를 퍼날르는 것까지 다 이제 처벌을 한다. 이러는 것 자체가 되게 잘못됐다는 거죠, 제 말. 이 나라가 지금 중국이야 뭐야? 그리고 그 우종찬 기자, 제가 그 관련돼서 그런 얘기예요. 허위 사실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 허위 사실이라기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야. 확인되지 않은 사실. 나는 검증되지 않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거 가지고 허위 사실이라고 걸지 말고 확인은 못한 거야. 맞아. 하긴 그래. 자기 확인을. 근데 나 같은 경우에 제가 가짜 뉴스라고 오지게 되고 이제 그게 된 게 네. 토착 외고가 된 게 내가 그랬거든. 난 민주당 시절부터 계속 위안부 단체들이고 계속 문제 얘기를 했었어. 네. 정대협하고 정의연대 저기 돈 문제 있고 네. 저거 같이 민주당이 저 똥을 같이 안고 갈 이유가 없다. 손절해야 된다. 막 난 그런 주장을 했었거든. 네. 그때는 문재인 지지자라고 넘어갔지. 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얘기하니까 토착이 그래. 자, 그리고 가짜뉴스라고. 유재일 저 새끼가 가짜뉴스 퍼뜨리려고. 자, 지금 니네 뭐 어떻게 할 거야? 윤미향과 정대협하고 정의연대가 돈 문제 있는 게 세상에 다 나왔어. 네. 니네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거 내 유튜브 아니었으면 그거 누가 언론사들이 썼어? 내가 말하던 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때 그랬거든요. 억울하면 빨리 고소하라고. 그 강영석 변호사는 식빵 먹다가 이제 네. 잡혀갔는데 제이쌤은 이거 탄산수 드시다가 잡혀가셨어요. 나는 잡혀가면 얘네들이랑 진실 게임 되면은 네. 최소한 내가 뭐가 걸려도 걸려서 뭐 간판 관리 이거나 뭐 명예훼손 뭐 해봐야 키가 500만 원 정도 누가 맞을 텐데 네. 그럴 수는 있지만 얘네들이 내 입에서 털리는 게 저 새끼 별의별 얘기 다 할 텐데 네. 그렇죠. 한번 해보자 이거야. 누가 진실인지. 유재일 옥중 폭로 뭐 해갖고 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난 다 얘기해. 난 누구랑 뭐 바람 핀 것까지 다 알아, 씨발. 빤스 색깔 나 빤스 내렸다니까. 덤벼, 씨. 다 알아. 뭐 점 있는 것까지 다 아는. 네. 이런 건 가짜 뉴스인가요? 제가 이제 어제 SNS에 이런 걸 썼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윤미향 의원님을 가리켜서 제가 네. 재활용도 불가능한 폐급 의원이라고 썼는데 이게 가짜 뉴스야. 우리가 보긴 아닌데 네. 쟤네들은 그걸 가짜 뉴스로 거는 거야. 서민 교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생각을 하시는 그리고 거잖아요. 사실 윤미향 재활용 어떻게 해? 네. 저런 애를 안 되잖아. 폐급 맞잖아. 평가의 영역은 또 안 되지 않아요, 그게? 근데 이것도 가짜 뉴스. 가짜. 명예훼손. 다 가짜네요, 그냥. 명예훼손. 한번 해봐 그러면 재활용을. 이거를 이제 어디다 재활용할 건데? 이제 이걸 맥락으로 이렇게 하면 네. 맥락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국회의원을 재활용한다는 건 네. 재선에 도전하는 거야. 그쵸. 그렇지. 그러면 윤미향이 지역구로 왔을 때 어떤 지역구가 선택을 하겠어 윤미향을. 재선이 안 되지 재선이. 그렇죠. 안산은 될 수도 있어요. 안산은. 왜냐하면 김남국이 된대거든. 아니요. 네. 이러면 또 안산 분들이 기분이 나쁘실 거야. 안산 분들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에 막 악플이 저한테 달렸을 때 이거 악플 저희 부모님을 거론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떤 변호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거 악플 고소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구글하고 협의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소가 어려울 거다, 안 될 거다라고 해서 감사하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님 지금 국회의원 되셨죠. 김남국 변호사님인데. 그러는데 제가 네.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이제 그 주진우 기자라고 있어요. 주진우 기자. 네. 이 주진우 기자는 이제 제가 이명박 시절부터 이제 참 기자로 알았던 그런 분인데 네. 이 주진우 기자는 참고로 그런 기사로 인해서 100번이 넘는 고소를 당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인데 네. 이분이 그로 인한 피해를 많이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언론개혁, 이 더 악법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분이 뭔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분 낙검수에도 쫓겨난 분 아닌가요? 낙검수랑 쫓겨났다기보다는 네. 뭐 갈등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주진우 기자가 멘탈이 약해. 그러니까 뭐에 멘탈이 약하냐면 그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네. 그 지적 이런 거에 되게 멘탈이 약해. 사람의 멘탈이라는 게 되게 웃긴 거야. 주진우가 상대라고 이렇게 진영을 위해서 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쪽하고 뭐 싸운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네. 그런 식의 개념일 때는 되게 멘탈이 응원받으면서 버티는데 네. 그랬던 자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거에 그러니까 뭐 이민 뭐 이거는 뭐 이것도 뭐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 뭐 할 말 없는데 근데 뭐 이민간 그때 이제 이재명 그때 찐 묻었다 뭐 이런 사태 때 다 때려치고 이민 갈까 막 이런 뭐 그랬었던 난 그때 나름 나도 그 주변 측근들이 있었으니까 들은 얘기가 정말 주진우의 멘탈이 갈렸다 그런 얘기를 그걸 못 견뎌 하시는 약간 그런 게 있네. 그러면서 왜 그때 주진우 멘탈을 가냐고 막 이 문파 새끼들아 막 그건 내가 그때 나름 주진우 편을 들어줬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등신인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나도. 그렇죠. 예. 참고로 그 언론개혁법안을 이제 발의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최강욱 의원입니다. 최강욱 의원은 참고로 허위 사실로 이미 지금 거기 고소가 돼 있는 고발이 돼 있는 사람이고요. 그분이 한 말 중에 뭐 굉장히 주옥 같은 말이 많이 있잖아요. 일단 이분은
그 뭐 인턴 허위 확인서, 그러니까 이 조국 아들의 조원 씨의 인턴 허위 확인서를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그 한동훈 검사장 채널A 사건 녹취록 있잖아요. 네. 녹취록을 지맘대로 왜곡해갖고 SNS에 올렸다가 그거 역시 허위사실로 역시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가짜뉴스의 양산자인 분이 이런 그 가짜뉴스 처벌법 만든다. 이게 어떻게 이게 약간 양치기 소년 느낌. 아니야, 이거 용기가 있는 거지. 자기 자신을 죽이자는 법을 자기가 만드는 거지.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